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매출량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늘었는지. 한 5배? 10배? 아, 5배? 5배, 10배 정도? 와,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오랜 좀 친구였고 서로 일을 하면서 도와줄 것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와주다가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 오늘 모신 분은 공하나라는 님을 오늘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회사를 하고 계신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고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공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님이 인터뷰에 온 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같이 일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저랑 같이 일을 하시게 됐죠? 처음에 언제였죠 저희가? 한 작년, 재작년 여름이었나요? 처음에가 23년도였던 23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지금 부업으로 하고 있는 태권도 음악이 있는데, 태권도 음악에서 선수들한테 음원 의뢰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한 공간으로 좀 모을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김 매니저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구글 폼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때 아마 여름에 저희가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맞아요.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좀 만들어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처음 기억나는 건 저희가 그 가격표 만드는 것부터 사실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 가격표를 만들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가격 정하는 거. 정하는 거랑, 음, 근데 저는 아마 애초에 사업이랑 애초에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서 김 매니저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애초에 그냥 떠오르는 구름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냥 대략 이 정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근데 만약에 뭐 이게 한 곡일 때는 얼마고 두 곡일 때는 얼마고 세 곡일 때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아예 생각을 안 해놨었어요. 마케팅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혹시 지금 이 도장에서 한 세 곡 정도를 한 번에 할 건데 어떤 뭐 DC나 할인 같은 게 있나요? 했을 때 제가 말문이 꽉 막히는 상황이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가격을 이렇게 좀 정할 때 저희가 어쨌든 3단 구성으로 좀 일부러 가격 책정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저렴한 거, 그다음에 중간, 좀 비싼 거 이렇게 했는데, 제 기억에는 처음에 그렇게 가격 책정을 할 때 이거 괜찮나? 막 이렇게 확인을 막 계속 했었잖아요. 제가 옆에서 말렸죠. 그만하라고. 네. 이거 너무 네.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고. 그쵸,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음. 혹은 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처음에 이렇게 가격을 어쨌든 세팅을 하고, 이것도 좀 비싼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좀 되게 잘 되셨잖아요. 1년 동안, 2023년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잘 된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게 그래도 저한테 좀 이렇게 나름의 컨설팅을 받고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표를 만들어서 좀 하셨는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나요?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1년? 일단은 업무적으로 효율이 많이 올라갔고, 애초에는 카카오톡으로 개인 메시지로 그냥 다 문의랑 상담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런 어떤 뭐 네이버 폼이면 네이버 폼, 구글 폼이면 구글 폼, 이런 거를 김 매니저님을 통해서 처음 하게 됐으니까 그거를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조금 무서웠는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의 어떤 창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 알림이 오면은 알림 올 때만 그거를 또 보고서 의뢰서가 들어왔구나 하고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뭐 한 달, 세 달, 6개월 이런 단위로 내 사업이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지, 뭐 어떤 사람은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참 좋았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보면 어쨌든 개인으로 계속 이제 연락을 받다가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확실히 좋다라고 느껴지던가요? 효율적으로 바뀌어서? 엄청 좋았죠. 그래요? 왜냐면 피로도가 좀 덜해져요. 피로도가 조금 왜냐면 거의 24시간을 일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집에 오면은 좀 쉴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되니까. 어쨌든 거기로 문의를 받는 거고, 뭐 거기에 문의 시간이랑 다 가능한 시간을 다 남겨놨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고서 거기다 글을 남기면 제가 업무 시간에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와서,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음악가로 시작을 했다가 어찌 보면 이제 작곡이라는 카테고리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업화하는 데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약간 계기라기보단 계기 맞는 것 같은데 흘러가다 보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어... 원래는 계속 싱어송라이터로 음악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 네. 그리고 좋은 음악 만들어서 음악을 세상 밖에 내자는 게 목표였는데 일단은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그러겠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0살 후반까지도 알바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김 매니저님이 해주셨던 말들 중에 좀 꽂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는데 왜 그거를 저버리고 너무 한 곳만 생각을 하냐 알아보냐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여러 일을 내가 할 수 있는데 너무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니까 나도 확 틀어서 2023년도 혹은 24년도 작년부터 확실하게 이거를 한번 잡아 먹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좀 시장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쨌든 원래 하던 거보다는 사실 원래 사업가도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은 음악가였고 아티스트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좀 돈을 번다, 내 능력으로 돈을 번다, 그리고 내가 이거의 주인이 된다, 이거를 좀 굴린다 하는 것들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업 초창기에 좀 이런 두려움이나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초창기 때는 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던 거. 그러니까 시세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제 기준에서 한 저렴하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올렸었는데 우연치 않게 들었던 얘기가 다른 작곡가는 뭐 저보다 한 2배, 3배 이렇게 많이 받는다. 뭐 그런 시장 데이터 조사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정합해보면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의뢰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럼 지금도 좀 많이 정보의 비대칭이 있나요? 여전히? 사실 2023년 후반에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4, 이제 25년이 됐잖아요. 어쨌든 한 2년차, 3년차가 됐는데 지금 시장의 모습은 어떤지 좀 알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 시장의 모습? 작곡 시장의 전반적인? 여기가 약간 경쟁 구도가 조금 많이 없어요. 경쟁이 약하다? 네. 왜냐면 여기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종사를 일단 많이 안 네, 하고 애초에. 공급이 많이 없네요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조금 떨어지는 오히려? 네. 아 그런 시장이고 좀 이거를 내가 어쨌든 곡을 갖고 싶어서 만들고 싶어서 의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작곡가들이 있는 플랫폼이 막 그렇게 유명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작곡가한테 내가 맡긴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곡이 나올지도 사실 미지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곡은 맡겨야 되고 그 곡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맛집을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네이버나 유튜브나 찾아보면 되는데 작곡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서 요런 것들 좀 어떻게 해소했는지가 궁금하긴 하고 원래 맨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집인 맛집이에요. 소문난 맛집인데 그 맛집을 찾을 수가 없어. 소문이 나 있는데 그 맛집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다. 그거는 이제 한번 맛을 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봐서 찾고 찾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죠. 입소문으로만 되는. 그렇죠. 지금은 좀 바뀐 게 있나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홍보부터 시작을 해서 애초에 시장 조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소비자층을 생각한 마케팅 전략으로 내가 뭘 보여줘야 되고 내가 했던 게 뭐고 내가 어떤 거를 서비스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해줄 수 있는 것들 서비스 품목에서 그만한 가격이 가치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제가 요거를 좀 많이 도와드렸던 것 네, 같아요. 사실 그쵸? 맞아요. 요거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질문할 테니까 이렇게 또 멋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원래는 사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좀 계속 의뢰를 사실 주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갈증이 있었던 건지 개인적으로. 아니 애초에 사업이라고 일단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주로 많이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이거 가격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주로 가격 측정 왜냐면 여기는 부르는 게 값이라 물건이 형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쵸. 네, 서비스니까. 그쵸. 그리고 나의 창의성이랑 재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가격 짜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물어보다가 이렇게까지 사업적인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이제 찾으니까 나도 어떠한 정확한 기준을 줘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문의를 찾아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기준 없이 그냥
입맛 따라서 누구는 얼마 이게 아니라 정형화된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거를 제시할 줄 알아야 소비자도 그거에서 입맛대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쨌든 가격 책정이나 프라이싱이나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방법들, 뭐 퍼널 설계, 그다음에 뭐 상담했을 때 이야기 나누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알려드렸었잖아요. 이 중에 좀 가장 도움이 됐다는 게 있나요? 가격 책정을 제외하고? 일단 그 폼 사용하는 거 아, 초창기 구글 폼. 구글 폼이랑 리틀리 너무 유용하고 구글 폼보다 리틀리가 좀 더 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뭐가 짧았나요? 사진이나 링크 넣는 거 그리고 뭐 어디 장소나 이런 거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막 태그나 막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었고 그 클릭 버튼도 약간 있어 보이는 업체 같았어요. 아, 약간 요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는 이제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좀 상세 페이지 제작에서 좀 많이 득을 봤다. 그거랑 내가 내 업체에 어떤 마음으로 좀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을 마인드도 그렇고 교통 정리하는 거. 아, 교통정리. 아, 사실 그렇죠. 사업을 안 해보던 사람이 사실은 백지에서부터 쌓아 올리다 보니까 시스템을 사실 만들어가는 게 제일 힘든데,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또 괜찮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맞아요. 네. 돈을 받는 것도 사실 이제 자연스럽고, 그죠? 아 맞아요. 이것도 많이 돈 받았죠. 어쨌든 맞아. 이것도 가격 문제이긴 한데 돈을 받는 거나 나에 대한 값어치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맞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인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컨설팅을 도움을 줬던 것 같고, 실제로 뭐 우리 공하나님 말고도 다른 분들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을 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거 되게 어려워해요. 내가 이 가격을 받아도 되나? 혹은 그냥 이거 환불해줘야 되나? 뭐 이런 좀 약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보면 어쨌든 하나하나 다 매출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은 사람들도 헷갈려요. 아, 내가 흔들리면 고객들도 흔들린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오히려 제시하고 나는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데 그분이 그거를 소화를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약간 그런 식도 생각을 해요 요새는. 어쨌든 여기는 물건보다는 서비스나 상품의 서비스에 대한 그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최근에 또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오면서 약간의 리뉴얼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좀 구체적으로 도움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세 페이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격 정책의 리뉴얼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격을 올렸어요. 그쵸? 맞아요. 한 1년 반 만에. 네. 원래 동결되어 있던 가격에서 올린 건데, 근데 사실 그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올려도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올린 것도 아니지만 사실. 맞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이제 올리고서 2025년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가격을 이렇게 바꾸고 올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을 올리고 한 거에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하고 이게 나를 중심으로 조금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 왜냐면 그동안 저는 너무 그 소비자층을 위해서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죠. 일은 많은데 조금 내 주변 환경은 나아지는 게 없었으니까. 그쵸.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실제로 지금 저한테 부천 쪽에서 이제 컨설팅 받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사진관을 가족사진 전문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격을 올리냐 마냐의 기로에 서 계시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을 올리셔야 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일은 좀 줄지언정 매출은 유지가 된다. 그걸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처음에 좀 그런 불안함도 있으셨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모든 사장님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가격밖에 못 올리다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 매년 시장 가격이 다 오르는데 거기에서 내가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어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가격을 올린 만큼 그만큼 내가 더 줄 수 있는 건 다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오히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가격을 올리니까 내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3년도에 저희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미 본질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격을 올려도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최근에도 했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저는 공하나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 시스템이 고객이 받았을 때 무조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갖춰진 상태에서만 저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미 올린 것도 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진심으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더 받아야 돼. 정말로 건당. 근데 어쨌든 컨설팅을 보통은 해주는 사람이
본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본질이 이미 잘 잡혀 있었단 말이죠. 요렇게 잡혀 있게 된 뭔가 개인적인 비결이나 뭐 신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아,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사업 어쨌든 이걸로 벌어먹고 살면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도 이게 사업이나 일이 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기정사실이지만 그럼 그렇게 된 김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항상 꿈꿔왔는데 이거를 너무 사업 측으로만 바라봤으면은 막 A부터 막 Z까지 막 다 A는 뭐 이런 가격이나 뭐 값어치가 다 정해져 있으면 재미없다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만큼 내가 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나를 찾아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건 그런 방식이지 최선을 않을까. 다한다. 최선을 다하고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이 음악인데 어쨌든 지금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음악 외적인 것도 되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음악을 만들고 나서 어떤 뭐 표를 준다거나 이거는 이렇게 작업했다라는 걸 알려준다거나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믹싱 마스터링도 사실은 네. 작곡의 영역 밖에 있는 건데 사실 그것도 서비스로 좀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수정 사실은 뭐 홈페이지를 만들든 상세 페이지를 만들든 마케팅을 하든 요 수정이 꼭 들어가는데 수정도 사실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요런 거는 사실 음악 외적인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컨설팅 해보면 최근에 어떤 분은 이제 카페를 하는데 커피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좀 아쉬워서 제가 그런 부분들 코칭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공원아님은 음악 외적인 것들도 이미 충분히 본인이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좀 그런 것까지도 잘하게 된 뭔가 이유나 비결 계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외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그냥 다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음악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음악이다. 내가 그렇죠. 감당해야 되는 거다.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 박스 안에 있는 게 물건만이 아니라 그 박스까지도 모든 그쵸. 거니까 보여지는 것들이랑 모든 내 포장까지도 내 작품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음악 하나 띡 보내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책임질 수 있는 것들까지도 좀 섬세하게 다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느껴지고 차별화가 된 거고. 차별화가 된 거고 그런 차별성을 두다 보니까 아 나에 대한 값어치가 내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고. 상승해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더 올려야 돼요. 근데 더 올릴 수는 그죠, 있는데 그죠, 그죠.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지켜야 되는 약간 욕심이랄까? 이것도 약간 이 이야기랑 비슷한데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제 음악을 갖다가 바로 쓰고 막 버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 음악에 피와 땀을 녹여서 연습을 하니까 그것들을 또 보고 있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리뉴얼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요거 이렇게 운영하다가 한 여름 넘어서 바쁜 거 지나서 다시 한번 리뉴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리뉴얼 하자고 했던 것 중에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홈페이지 맞아요. 또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직원을 이제 슬슬 구해야 된다. 아 직원. 요런 이야기 좀 드렸는데 요 세 가지 중에 만약에 이제 내년에 아니면 올해 말에 리뉴얼 하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홈페이지랑 홈페이지? 직원. 직원. 근데 직원은 잘 모르겠어요. 업종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작곡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두 가지를 좀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때 카페를 좀 추가해보라고 해서 그쪽으로 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홈페이지의 필요성을 느낀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은 기록이 남는다는 거. 그리고 그 홈페이지 안에 내 모든 걸 다 때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서 나 좀 뭐 해주세요 아니면 나 이런 사람이에요 홍보할 필요 없이 거기 안에 링크 딱 하나 보내주면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문의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냥 거기 하나에서 다 모든 소통이 다 이루어지는 창고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커뮤니티? 그쵸. 저는 그 카페 말씀하신 게 그 하나의 이 시장을 저를 주축으로 뭔가 엄청 거대한 즐거운 커뮤니티가 그렇죠. 하나 소통 창고가 생기면 좋겠다. 그쵸 그쵸. 그냥 뭐 의뢰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 사는 얘기 뭐 연습 같은 거 할 때 뭐 고민 같은 거 뭐 이런 소통 창고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막간을 이용한 컨설팅인데 나중에 이제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이제 작곡가 칼럼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누르면은 카페랑 연동될 수 있게 아. 만들면
또 커뮤니티가 진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거라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직원을 고용하는 부분이 사실 진짜 어려운데, 사실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업계 특성이 좀 강하잖아요. 작곡이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업계는 이 직원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가요? 음악 쪽은 같은 작곡가가 두 명이서 팀을 이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팀을 그래서 뭐 메인 작곡가 혹은 서브 작곡가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데, 메인 작곡가한테 의뢰하는 사람 서브로 이렇게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어쨌든 의뢰자들은 제 노래가 좋아서 저를 찾아온 거기 때문에 저의 어떤 또 다른 대체 방안?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확히 저도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만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직원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어쨌든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앞으로 한 반년만 있으면 과부하가 또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영상 초반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원래는 12월이 비수기잖아요. 12월, 1월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 문의가 또 되게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에 작년 여름 되게 바쁘셨잖아요. 그쵸? 올해도 당연히 바쁠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배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가까이는 바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 직원을 둔다는 건 사업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확장을 해서 이 파이를 키우는 건데, 요 음악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태권도 음악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어서 요걸로 직원을 제외하고서라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도장 혹은 코치랑 협업을 해서 협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태권도 음악이랑 저는 태권도 음악을 공급을 해주고 음. 그분은 선수분들을 데려오고 아, 약간 그런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로 뭐 제가 영상 찍고 막 편집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을 구할 수 있는데 차라리 편집 직원, 홍보 직원을. 뭐 그래도 되죠. 근데 그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은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그쵸. 나도 자영업이라서 이게 아직 사업 초반 단계라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막바지로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스스로 좀 만족스럽다. 나 좀 잘하고 있다.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 의뢰했던 사람의 피드백을 줄 때, 따뜻한 리뷰 남겨줄 때, 리뷰 그때 남길 때. 엄청 뿌듯하고 쾌감을 좀 많이 느끼고, 이번에 네이버 카페 만들었을 때도 엄청 뿌듯했어요. 카페 만들었을 때. 그거랑 리틀리 했을 때, 상세 페이지 페이지 만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음. 왜냐면 여태까지 나를 대표할 뭔가에 연결점이 없었는데, 매개체가 없었는데 그걸 하나 잡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고, 거기에 내가 다 있으니까 사람들 소개할 때도 좀 편해요. 나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뭐 하나의 명함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어쨌든 계속 앞으로 계속 하실 거니까 뭔가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앨범을 내고 싶죠. 앨범을. 원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고, 뭐 태권도 음악 쪽으로 제 사업적으로 하면은 거기도 앨범을 만들고 싶은? 태권도 음악으로? 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듣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쵸. 약간 옛날 앨범 뭐 내는 것 좀 보면은 인스트루멘탈 앨범 모음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죠. 식으로 자유품새 뭐 태권도 음악 볼륨 1 해가지고 앨범을 좀 만들고 싶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수치적인 거라서 만약에 말씀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같이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매출량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늘었는지. 확실히 늘었나요?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나요? 네, 많이 늘었어요. 초기랑 좀 비교하면 뭐 숫자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매출이 지금 얼마다라고? 순익은 아니니까 어쨌든. 한 5배? 10배? 5배? 5배, 10배 정도? 와, 진짜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네. 제가 2023년도에는 그거를 계산을 안 했어요. 그때는 계산 안 했었고, 맞다. 안 하는 성격이었고. 네. 그냥 얼마 벌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 달에? 그런 거 잘 안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진짜 24년도. 많이 좀 한 5배 정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랬어. 와, 진짜 엄청난데요, 진짜? 요즘 이렇게 제가 해드렸던 분들이 이렇게 몇 배씩 효과 났다고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아까 후기 받았을 때 좋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 중에 매출이 좀 안 되거나 모르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나를 의심 안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의심하지 마라. 왜냐면 이게 어쨌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좋든 싫든 혹은 나를 어쨌든 나로 비롯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마인드를 강하게 좀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홍보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공하나 TKD님 네. 사실 저희 채널이 마케팅 사업 채널이라서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태권도만 하고 계시니까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문의를 주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태권도 자유품새 음악을 좀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태권도 쪽에서 시범단 음악 혹은 공연 이런 음악도 하고 있고 버추얼 캐릭터가 노래를 하나 하는데 그 버추얼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부를 노래를 만드는 노래 작업도 하고 그리고 원래 힙합 음악도 하셨잖아요. R&B 음악도 그렇죠. 하셨고. 그렇고 그냥 일단 멜론이나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공하나 한번 쳐주시면 오케이, 여기 음악도 들을 수 띄워드릴 있으니까 테니까. 네. 보시면 그거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개인 음악. 근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개인 음악에 대한 욕심이 아직 더 크다. 그렇죠. 아직은. 좋습니다. 어디로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링크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네. 댓글에다가 고정시켜 놓을까요? 네,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저한테 어쨌든 컨설팅을 좀 받으셨으니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멘트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가 맛집이에요. 어떤 맛집이죠? 여기 뭐 찐맛집입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 초창기? 초창기도 그렇고 중반 때도 그렇고 그리고 좀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나 다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 상황은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 상황에 처해 있고 그거 상황이 힘듦에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막히는 구간을 엄청 논리적으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이 있을 거고 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그쵸. 진짜 마인드 많이 배울 수 있고 내가 불안한 감정을 많이 상담하면서 많이 떨어져요. 떨쳐낼 수 있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또 잘 되고. 역시 5배 매출을 일단 성장시킨 대표님 그래서 말은 역시 김 매니저님한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맞아요. 멘트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이렇게 영상 이렇게 찍혔는데 오늘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 중에 오늘 인터뷰해주신 공하나 작곡가님, 공하나 대표님과 인터뷰를 해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음악이 필요하시거나 뭐 어떤 음악이든 다 사실 작업하시잖아요. 네. 어떤 음악이든 뭐 배경음악이라도 괜찮으니까 필요한 음악이 있으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한나님처럼 뭐 사업을 하시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마인드나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 것도 마찬가지로 링크 다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뭐 대행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마지막으로 인터뷰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인터뷰? 제가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초청해드렸잖아요. 처음 인터뷰여가지고 좀 어색한데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저야말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같이 또 대단해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업이 제가 워낙 특수성이 좀 강하고 그죠, 네. 일반적인 사업 형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충분히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 매니저님이 그거를 다 해주실 거라 믿고 그럼요. 네네네. 여러분들도 걱정 마시고 음,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되시면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도 더 좋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